누군가는 40대 때 고연봉을 받고 또 누군가는 먹고 살기가 여전히 퍽퍽하고 어떤 사람들이 40대 때 고소득을 벌고 있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 무인 카페가 될 줄 알았니?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그 앞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얘기 해도 되나? 사업으로 인생을 호되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안 어색해? 들고 있는 거? 귀여워. 제가 이렇게 노래방 마이크로 변신할 수 있는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지금은 제가 만든 무인카페 브랜드 120개를 운영하고 있는 하정선모입니다. 반가워요. 하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40대 고소득자들이 가진 재능,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키워드가 다 궁금해할 만한 거. 40대, 고소득, 재능?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살아오면서 이 생애 주기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10대 때는 뭐 학교 다니고 20대 때는 취업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30대 되면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되게 비슷한 생애 주기인데 40대가 됐는데 누군가는 40대 때 고연봉을 받고 또 누군가는 먹고 살기가 여전히 퍽퍽하고 혹은 또 빚이 막 있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 되돌아보니까 차이가 격차가 생기네를 체감하는 게 40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40대 때 고소득을 벌고 있지? 관찰을 좀 해봤어. 근데 우리가 돈 벌어야 돼 막 이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돈을 잘 벌었나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나 또한 길들을 쌓아왔는지 선택할 때 그 사람들의 기준이 됐던 게 뭔지 그러한 태도를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한 길에 중국집, 뭐 타이집, 그다음에 뭐 서양식이라고 하는 거 맞아? 여러분이라면 그다음에 양식, 뭐 에이시안 여러 가지 음식을 한 골목에 차린 사장님이 더 오래 남을까? 외길 인생처럼 한 10년 동안 짜장면만 계속 연구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연구만 하셨어요? 식당은 차리셨나요? 이거 짜장면 외길 인생 누가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깊이를 만드는 재능입니다. 탐색의 시기를 거쳐서 어떤 시기에는 깊이를 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거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근로서울의 유정수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너무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홍석천님의 예시였어요. 그 옛날에 홍석천님을 이태원의 황제라고 불렀잖아. 홍석천 거리가 있었어요. 홍석천 거리가 있었고 홍석천이 이태원의 황제였죠. 홍석천 우리 마이타이. 뭐 마이차이나 맞아. 뭐 되게 많았어 뭐가. 제일 잘 될 땐 19개까지 있었대요. 이태원을 내가 이제 찜뽕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태원의 골목을 홍석천 거리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나도 사실 마이타이는 여러분 갔고 사실 전 다른 마이 시리즈는 안 갔어요. 근데 내가 왜 안 갔을까 했더니 유정수님 말했던 포인트가 딱 맞는 것 같아. 내가 태국 음식은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굳이 홍석천이 만든 중국식을 가야 될까? 중국 음식은 맛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 분야의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건 그렇다면은 이은복 셰프가 만약 짜장면 먹을래? 스테이크 먹을래? 스테이크도 맛있겠지. 근데 우리는 외길 인생을 그 사람이 열심히 집념 있게 디벨롭하고 고민하고 만들어 갔던 거에 대한 리스펙과 그걸 맛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거죠. 지금 홍수천님 매장이 이태원에 한 개도 안 남았대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깊이를 더하는 재능이라고 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탐색하는 시기를 지나서 어떤 시점에는 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저도 직장 생활할 때도 탐색의 시기가 있었고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탐색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아모레를 다녔지만 아모레에서 15년 다니는 동안 제가 가장 오래 있었던 데는
브랜드 매니저 팀이 헤라 BM이었어요. 거기서 한 8년 넘게 있었어.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거를 딱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영업으로 들어갔어. 백화점 영업 전략팀. 그걸로 면접을 본 거예요? 영업직으로? 그 당시에 우리 때 들어갈 때는 현장 경험 없는 애를 BM 시키지 마라가 기조였어. 현장을 알아야 현장에 필요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서 마케팅을 신입을 안 뽑았어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 영업팀에 가면 영업 현장에서 이제 판매 사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장에도 한 2주 동안 파견이 가서, 나 백화점에서 그래서 헤라 매장에서 2주 동안 서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와서 사고, 이런 걸 보고, 그 영업 전략을 짜는데 같이 들어가면서, 영업에서는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영업 전략팀으로 들어갔었어. 그리고 나서 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CRM 부서에 가게 됐어요. CRM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좀 있어 보였던 것 같은데. 고객들의 구매 주기를 관리하고 고객들의 로얄티를 올리는 팀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라 브랜드도 해보고 라네즈도 해보고 VAVIP 대상으로 행사도 해보고 이러면서 고객들에 대한 이해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어. 근데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내가 여기서 끝장을 볼 건가를 했을 때는 퀘스천이 든 거죠. 처음부터 퀘스천이 들었어요? 아니면 3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퀘스천이 들었지만 그 퀘스천이 느낌표로 바뀌지 않았지. 그리고 나서 손들어서 이제 가고 싶다 해가지고 BM팀을 갔어요. 드디어. 드디어 BM팀에 갔어. 정말 너무 어렵고 빡세지만 나는 그 일이 진짜 보람이 되는 거야. 내가 기획한 상품을 사람들이 쓰고 좋다고 말할 때의 보람. 상품도 만들지만 판촉도 만드란 말이에요. 우산도 만들고 막 가방도 만들고. 근데 그 가방을 지하철에서 만나면 막 내가 만든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쿠션 막 내가 만든 거. 막 이를테면 그 보람이 너무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좀 내가 좀 정점을 찍고 싶다. 커브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좋아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느낌표가 됐던 순간들 만났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그 느낌표가 나오기 전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네요? 그 전까지는 계속 탐색의 시간이었잖아요. 한 5년 정도 탐색의 시간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선 내가 한번 진짜 히트 상품을 만들 때까지는 이 팀에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깊이 엄청 드립다 팠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스킨케어에서 시그니아라는 라인이 있어. 마지막에 그 제일 고가의 라인을 전체 이름 바꾸고 리뉴얼하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점 다 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 해야겠다. 그 탐색의 시간은 썸머한테 뭘 줬고 그 깊이 디립다 파는 시간은 썸머한테 뭘 줬어요? 탐색의 시간 동안에는 안 시켰는데 내가 아이디어 내서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하고 이제 막 의견 제시해서 했는데 성과가 잘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겠죠. 그래도 애가 책임감이 있네 정도였으면 이제 깊이를 더하는 시기에는 드립다 파고 나서 내가 얻은 거는 히트 상품이라는 나의 정말 커리어. 중요한 커리어가 쌓였던 시기이자 내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 거에 보람을 느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시기이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시기. 중요한 제품 있으면 쟤한테 시켜. 중요한 제품은 얘가 해야 돼. 라는 인정을 받았던 시기가 그 깊이를 드립다 팠을 때 나타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업의 시기로 넘어와서 사업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 무인 카페가 될 줄 알았냐. 그 앞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탐색과 삽질의 시간들이 있었다. 이제 사업 시작하고 나서 또 5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5년이 시작했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 일은 내가 깊이감을 더하고 싶은 일은 아니네. 그러면 이제 사실 저는 원래 퇴사하면서 문카페에서 수익을 만들고 그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 내 업이 될 줄 몰랐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가르쳐 달래서 가르쳐주고 본점 오픈해달라고 해서 한번 해드리고 느낌표가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주제가 격차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런 재능을 가졌다 였잖아요. 이걸 재능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깊이를 아무나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과정을 잘 참지를 못해. 결과가 눈에 나오지 않지만 좀 참고 노력해야 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시간의 레이어와 경험의 레이어와 신뢰의 레이어가 쌓이면서 눈에 보이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사실 조금만 더 무르익으면 잘 될 만한 일도 있는데 그 직전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그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탐색의 시기를 돈이 되는 것만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 아는 분은 그 당시에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걸 딱 차리고 그 다음은 또 다른 게 또 유행한다 그러면 또 그걸 차리고 다른 게 유행한다 그럼 또 그걸 차리고 돈이 되고 뭐 유행한다 하는 것만 창업을 그러니까 다 차리는 거예요. 고소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거 하면 이 사람이라는 인지도를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네. 그것도 중요한데 맞아.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가긴 쉽지 않지 않을까? 맞아요.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어라고 하면 저도 한 분야를 깊이 판 사람이랑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어떠한 일을 같이 할 사람을 고려할 때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게 긴 시간 동안 안 했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 뭐 이를테면은 이 얘기 해도 되나? 최근에 출간 제의가 왔는데 여러 군데서 왔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제의의 내용은 조건을 더 좋게 해드릴게요. 선 계약금을 더 드릴게요. 뭐 그러니까 돈을 조건으로 이렇게 어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빨리 내고 마케팅을 많이 해서 뭐 이를테면은 물론 1번, 2번 다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근데 제 마음이 그걸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나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 있어. 지금요? 빠밤. 빠밤. 뭐 아직 뭐 정해진 건 없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처음에 제 이야기를 여러 번 인터뷰에서 이 안에 있는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꿰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움직이는지 알겠죠? 사실 제가 요새 느끼는 어떤 거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의 기준은 얼마나 진심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랑 같이 한 사람의 일에 깊이를 더해줄 사람인지가가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이를 만든 사람들은 일에 대한 진심이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얼마 전에 월요일날 뭐 며칠 전에 그 어떤 매거진에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인터뷰하신 한 브랜드들을 물어봤죠. 또 그런 거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가 제가 그분을 역으로 내가 인터뷰한 시간보다 내가 더 길게 인터뷰했어. 너무 궁금해서. 최근에 했던 브랜드들 중에 어떤 브랜드가 인상이 깊었고 잘 되는 브랜드들 혹은 그 잘 되는 브랜드의 대표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격차를 만든 사람들이죠. 고소득일 수도 있고. 뭐 고소득은 따라오는 거겠지. 백소정 브랜드를 최근에 인터뷰하셨는데, 근데 그 대표님들이 두 분이 인터뷰하러 갔을 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는데, 그 대표님들은 이제 주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얼만큼 깊이를 더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는 그 기자님한테 제가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특징이 또 있어요? 얘기해줬던 게 빨리 나는 열심히 키워서 매각하겠다 이런 데는 질문이 한 단계만 더 들어가도 그 코어라는 게 알맹이가 별로 없는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본인도 놀라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업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그 깊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격차를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의 고소득 혹은 격차를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봤더니 돈이 아닌 신뢰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재능 테스트 해볼 수 있나요? 재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조건을 채우려고 주 3회 따박따박 열심히 올리는 사람과 최애 제품을 일주일에 한 번 포스팅하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올리면 한 건당 얼마, 올리면 한 건당 얼마, 당장에 돈이 되는 일이 맞죠. 근데 거기서 그거는 끝이라는 거야. 그건 끝이야. 근데 뒤에 거는 지금은 돈이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말 그런 것만 울리네.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사업이 되신 분들을 여럿 보다 보니까 후자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전자의 사람들도 많이 보고 후자의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후자의 사람들은 당장은 돈이 안 되지. 근데 시간이 됐을 때 브랜드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식의 갑자기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지는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후자가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정말 아까 말했던 격차를 만드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이제 최근에 나왔던 레지나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쓰면서 본인의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들의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자연 그렇게 하면서 자기 브랜드까지 된 경우인데, 근데 그때 내가 좋지 않는데 이제 올리기 시작해. 광고비를 받고. 그러면 그 돈을 받고 거기서 끝이고 샀는데 별로야 그 제품이. 그럼 요새 왜 맞아. 이런 제품 소개하지? 맞아. 돈 받고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소비자로서 경험도 다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후자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얻는 게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찐 제품만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신뢰 자산이 쌓인다는 거죠. 광고주들도 정말 똑똑해서 팬의 관계가 정말 신뢰가 쌓인 튼튼한 관계냐? 이걸 가서 보고 광고를 넘긴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만의 특징이 신뢰가 쌓인 사람의 추천이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실패했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세포라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처참한 결과로 그만하게 됐는데, 세포에서 팔고 있는 제품 중에 고가 제품 혹은 아예 모르는 해외 제품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해외 제품이라고 얘기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BM이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홍보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죠. 우선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MD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 본질부터 알려주시네. 우리나라에서 없는데 이를테면 정말 우리나라 고객들한테 도움이 될 좋아할 만한 제품이 뭔지를 조사를 할 것 같고, 우선.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투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써보게 해. 그래서 그 제품이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짜잔! 세포라. 뭐 이런 식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컨텐츠로 세포라에 파는 상품들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소비자랑 소통을 했다면 조금 더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여정들이 결국은 고객의 신뢰를 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먼저 쌓고 오픈을 했으면 조금 더 다른 결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최근에 어떤 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어. 같이 일하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만나서 같이 일을 해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그냥 뭐 대면 미팅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아직 뭐 계약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스터디를 해와서 내가 어떤 것들을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오니까 이 사람은 돈을 떠나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진심과 이 일이 먼저고 신뢰가 먼저인 것 같은 그 태도? 조금 더 신뢰의 문이 빨리 열리는 거지. 그래서 회사 일로 따지면 우리 회사 생활 하시는 친구도 많으니까 네 일이야 내 일이야가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네. 제 아레날이 아닌데요 라고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있고, 근데 딱 벌써 느낌 오지, 지금. 느낌 오죠. 근데 누가 더 승진의 기회가 먼저 그러니까 내 아레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거가 먼저인 사람이 훨씬 더 신뢰를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우리 다 같이 회사 생활 우리 오래 한 친구들 많으니까 주변에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내일 내일이 먼저인지 발라야지만 일을 시작하는 사람과 내일이 아니고 아닌 거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빨리 되게 하려고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신뢰를 쌓는 사람이지 않을까. 썸머의 이 말인즉슨 그 격차나 고소득을 만드는 그 요인이 인간의 신뢰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쵸? 신뢰가 먼저 쌓이면 돈이 따라오는 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도 평가를 잘 받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다.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가질 확률이 제일 큰데 그 중요한 일이 나한테 오게 하는 신뢰가 있냐는 거지. 회사 안에서, 조직 안에서도,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1인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매장에서 고객과 사장 관계에서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주는 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고소득자 분들은 처음부터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돈보다는 신뢰를 선택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일들이 처음에는 우리 말하잖아요. 30대 초반에는 차이가 조금 나지만 맞아.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그 격차가 커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이 재능이라고 제가 아까도 우리 중간에 얘기했지만 왜 재능이라는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은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복은 덕을 얼만큼 잘 짓는지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40대 초반과 이제 중반을 향해 가면서 나 혼자 노력해서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중요한 시기 때마다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짠!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누군가가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해보시라고 또 다른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신뢰와 깊이를 더했더니 점점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줘서 그 격차가 지금은 요만큼인 것 같지만 더 생길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신뢰와 깊이를 쌓을수록 쌓는 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에 돈이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다들 빠르게 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돈의 속성 책에서도 말하는 거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40대의 고소득자가 가진 재능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니 그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특별한 비법이 있나? 가 아니고 탐색의 시간을 걸쳐서 어떤 시기를 만났을 때 그 일에 진심을 가지고 깊이를 더하는 것 그리고 돈을 따라가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들이 결국은 당장의 돈이 아니라 추후에 정말 큰 격차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라는 거를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쟤는 왜 돈을 잘 벌지? 얄미운데? 라기보다는 얄미울 때도 있지만 살펴보면서 댓글로 그런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런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를 댓글로 같이 남겨주면 또 서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으로 인생을 호되게 배우는 사장 썸머였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생각했어요, 미리?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네, 여기 보니까 안녕. 고마워요. 네. 사업으로 인생을 호되게 배우고 있습니다.